안녕하세요, 모던 캠핑입니다. 오늘은 스노피크 텐트가 아니고 몽벨 텐트를 가져와 봤는데 몽벨 같은 경우에는 경량 텐트 라인 쪽에는 다양한 모델이 나오는데 리빙쉘 모델은 작년에 이렇게 처음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문라이트 캐빈 4고 4인용 리빙쉘 텐트입니다. 색상은 연한 베이지 색상에 이렇게 탄 색상이 하나 있고 그린 색상 이렇게 두 가지가 출시가 되고, 금액은 현재 129만원이고 이너 텐트는 포함입니다. 이너 매트랑 그라운드 시트는 벨맨인데 금액이 한 6, 7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이 텐트는 산지가 지금 한 3달 넘은 것 같은데 그동안 캠핑장에 4번 들고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설치하는 거 먼저 보여드리고 뒤에 설명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구성품을 보면 이렇게 본체 스킨이 있고 옆에는 이너 텐트, 그리고 팩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백패킹용 이렇게 팩이 들어있고 수리킷이 하나 있고 간단하게 여기 설명하는 순서 이렇게 설명서가 케이스에 붙어 있습니다. 폴대는 알루미늄 폴대인데 DAC 폴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시트는 색상이 이렇게 약간 카키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피칭할 때는 그라운드 시트를 먼저 펼쳐줍니다. 그라운드 시트를 펼친 다음에 본체 스킨을 천장이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펼쳐주면 됩니다. 여기 그라운드 시트가 있는데 그라운드 시트가 있는 쪽에 이렇게 삼각형 메쉬가 있는 쪽이 이너 텐트 쪽이거든요. 이렇게 이너 텐트 쪽이 그라운드 시트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메쉬가 없습니다. 메쉬가 없는 쪽이 정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텐트 천장이 하늘을 보게 펼쳐진 다음에 프레임을 체결해 주면 되는데, 프레임이 약간 여기 특이합니다. 여기 보면은 경량 텐트 쪽에서 많이 보던 이렇게 몰드 시스템이라고 하나,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 폴대 2개를 조립을 해 놓고 텐트 가장 모서리쯤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일렛이 있거든요. 아일렛이 총 8군데가 있는데 요거는 프레임을 조립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라이트 캐빈 4의 프레임은 이런 식으로 약간 디귿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게 큰 게 두 개가 있고 리치폴 긴 거 이렇게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라이트 폴은 이렇게 원래 몽벨에서 나오는 은색깔 업라이트 폴을 같이 넣어줍니다. 본체 스킨 위에서 보면 약간 직사각형인데 그 직사각형 모서리마다 보면은 이렇게 아일렛이 있습니다. 이 아일렛 자리에 프레임을 꽂아주면 되는데, 여기 모서리에 4개가 있고 중간에 보면은 중간에는 여기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요 반대쪽에도 2개가 있어서 본체 스킨에 꽂을 수 있는 아일렛이 총 8개입니다. 저기 프레임마다 아일렛이 꼽힐 수 있는 자리가 4개씩 있거든요. 요거를 겹쳐서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본체 스킨을 이렇게 펼쳤으면 프레임을 이제 결합해주면 되는데, 프레임을 결합할 때 방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CO자로 벌어진 여기 프레임 부분 있죠. 요게 옆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놔둔 다음에
스킨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일렛이 있습니다. 이 아일렛에 프레임을 먼저 꼽고 그 뒤에 그라운드 시트 쪽에 또 이렇게 보면은 아일렛이 있습니다. 여기도 같이 꽂아주면 됩니다. 프레임을 본체 스킨 아일렛에 먼저 한번 꼽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시트에도 아일렛이 있습니다. 여기 아일렛에 한 번 더 이렇게 꽂아주면은 두 개 같이 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저런 식으로 이제 체결 하시면 되고, 중간쯤에 오게 되면은 여기 아일렛이 또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이쪽 방향이 이너 텐트 방향이고 지금 요 반대쪽이 전실 방향인데 이너 텐트 뒤쪽에서 이제 이렇게 교체결한 프레임은 여기 따라와서 여기 아일렛 두 개 중에서 전실 쪽 방향으로 여기다가 체결을 한번 해주고, 똑같이 그라운드 시트 아일렛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한번 체결해 주면 되고, 앞쪽 여기 전실 쪽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라운드 시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뒤에 있는 아일렛 하나랑 앞쪽에 이렇게 있는 아일렛 총 4군데 이렇게 체결만 해주면은 프레임 설치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리치폴 꼽고 후크 체결만 하면 설치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전실 쪽 앞쪽에 있는 아일렛 꼽고 그라운드 시트 아일렛도 같이 이렇게 체결해 주시면은 끝나게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해서 하면서 그렇지 이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그냥 설명 없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프레임에 이제 아일렛을 넣는 순서는 딱히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맞게 설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텐트 사정할 때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이렇게 바닥 모서리에 이렇게 팩을 박아 주시면 되고, 이렇게 프레임 설치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혔으면 리치폴을 설치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천장에 보면 슬리브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슬리브 라인에 리치폴을 꽂아주면 되는데, 쉽게 꽂아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투명색으로 된 후크를 먼저 체결한 다음에 여기 가로로 된 프레임 위쪽으로 리치폴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리치폴을 체결한 다음에 끝에 보면은 이렇게 또 체결해 줄 수 있는 아일렛 고리가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은 거의 한 70% 80%까지 설치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거는 여기 프레임마다 이렇게 후크들이 있거든요. 이 후크들을 하나씩 다 체결하게 되면은 설치가 끝나게 됩니다. 중간에 여기 몰드가 있죠. 여기 몰드 밑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여기 후크가 조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여기다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크만 다 체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 두께가 전체적으로 뭐 막 많이 얇은 편은 아닌데, 여기 천장 지붕 라인에 있는 볼대가 조금 얇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저번에 한번 세게 불었는데 설치를 할 때 처음에 뭣도 모르고 설치를 하다가 프레임이 살짝 휘어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분다고 이제 생각이 들 때는 여기 옆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미리 설치를 해 주신 다음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프레임이 뭐 부서지거나 이런 걸 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후크를 설치를 하고 이너 텐트 설치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너 텐트 설치할 때는 이제 천장부터 체결하는 게 조금 편한데, 천장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회색으로 되어 있는 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회색인데 한 군데 뒤쪽에만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을 먼저 체결을 해주고 나면은 위치가 앞뒤인 걸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뒤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버클이, 저기 뒤쪽에 버클이 빨간색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뒤쪽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 구분하시면 돼요. 이너 텐트 설치 뒤쪽에도 이제 고리를 꽂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고리 체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뒤에를 다 설치한 다음에 앞쪽에는 없는데 뒤에는 이렇게 팩을 하나 더 박아줘야 됩니다. 문나이트 캐빈 4 텐트 같은 경우에는 스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스커트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아는 여기 리빙실의 스커트랑은 조금 다르게 약간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뜯어져 있기는 하는데, 최대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길게 한 세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쪽까지. 그래서 스커트를 고정할 수 있는 고리가 곳곳에 이렇게 하나가 있고, 여기 가다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또 이렇게 스커트 고정할 수 있는 고리도 있고, 여기까지는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문의 절반까지 이렇게 와서 고정할 수 있는 고리가 있고, 반대쪽에 이렇게 앞쪽에 가게 되면은 또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여기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앞문은 이렇게 열어야 되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고, 반대쪽도 똑같이 길게 이렇게 한 판으로 되어 있는데, 스커트랑 어느 정도 각을 조금 정리를 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몽벨 문나이트 캐빈 4 텐트를 설치해 봤습니다. 한번 돌아볼게요. 자, 외형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가이라인이 총 8군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약간 허벅지 라인, 허벅지 높이 정도 조금 안 되게 달려 있는데, 여기 옆면에 이렇게 4군데, 저기 중간에 2군데, 뒤에 1군데, 이렇게 왼쪽에 4개, 반대쪽에 지금 바람 부는 쪽에도 설치를 해 놨는데, 이렇게 가이라인 4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위쪽에는 가이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위에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찾아봤는데, 일단 몽벨 문라이트 캐빈 4의 박스에 보면은 뭐 풍동 테스트 이런 사진도 들어있고, 잘 보면은 바람이 텐트를 타고 흘러 넘어갈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옆에도 이렇게 처마를 좀 제외하고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요 라인부터 해서 약간 반원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경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바람을 타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 여기 옆에서 봤을 때도 여기 위에 이제 튀어나와 있는 요 처마를 제외하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측풍에도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왔을 때 여기까지 저항을 받고 이렇게 넘어가게 흘러서 타고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반대쪽에도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중간에 이렇게 팩을 하나 박는 설계가 되어 있는 거는
이너 텐트 쪽에 이게 스킨이 달라붙는 거를 방지하기도 하고, 바람이 좀 더 잘 타고 넘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팩을 하나 밖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 봤을 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 실드 루프가 없습니다. 요 실드 루프가 없기 때문에 결로에 대한 여기 대비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 정도 텐트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실드 루프가 없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단이 지금 68D 리스타 원단인데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약간 이렇게 격자 모양이 있죠. 이건 리스타 원단인데, 그리고 옆에서 여기 이너 쪽에, 여기가 왼쪽 이너 쪽인데 처마가 있잖아요. 여기 처마가 있기 때문에 비를 잘 막아줍니다. 이게 안에서 환기를 할 때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여기까지 다 열어도 비가 왔을 때 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람이 안 부는 날에는. 요거는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처마가 여기 앞쪽에, 뒤쪽에도 있고 이렇게 앞쪽에도 있는데, 여기 처마가 은근히 많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써보니까. 비 오는 날도 제가 써봤거든요. 그래서 처마가 생각보다 좋았던 점이고, 따로 이제 벤틸은 없습니다. 벤틸이 없기 때문에 요 처마를 이용을 해서 환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밑에 뒤 꼬리부터 여기 꺾어서 여기 앞문 중간까지는 이게 한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끊어지는 게 없고 중간중간에 팩고리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뒷문 쪽에는 가장 큰 특징이, 여기 뒤에서 봤을 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메쉬가 없습니다. 뒤에 이제 뒤쪽을 막아줄 수 있는 메쉬가 따로 없어서 뒷문을 개방할 때 이제 벌레가 이제 들어온다는 단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리빙쉘 텐트를 쓸 때 후문을 많이 개방한 적이 없어가지고 딱히 이제 불편한 점은 없는데, 일단 뒤에 후문 쪽에는 메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문은 이제 중간을 열어서 이제 커튼식으로 양쪽으로 여는 이런 방식이고, 앞문도 마찬가지로 여기 스킨을 양쪽으로 열 수 있게 여기 중간에 열어가지고 열 수 있는 방식인데, 메쉬가 다 안에 있습니다. 메쉬가 있고 겉에 이제 스킨이 여기 있는 방식인데, 요즘에 나오는 텐트들은 이런 방식의 구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많이 사용했던 뭐 스노피크 텐트들은 메쉬가 겉에 있고 안에 이제 메쉬를 열 수 있는 스킨이 안쪽에 있어 가지고 뭐 비가 올 때나 이렇게 환기시킬 때 안에서 열 수 있었는데, 요런 텐트의 구조 방식은 뭐 환기를 시킬 때나 이제 메쉬를 개방할 때 밖에 나와서 여기 스킨을 열어줘야 된다는 약간 불편한 점은 있는데, 요게 불편한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장점은 있습니다. 이게 일체감이 좋거든요. 여기 색깔이 전체적인 탄 색상을 유지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다 스킨 색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메쉬가 보이는 거는 지금 여기 이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색감이 이제 메쉬가 안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나오는 텐트들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요거 때문에 불편하고 이런 거는 딱히 없습니다. 지금 앞쪽에 보면은 여기 옆에 이제 처마가 있듯이 앞쪽에도 약간의 이렇게 처마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약간 공간이 이렇게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없으면은 텐트가 경사가 굉장히 좀 심해지거든요. 이렇게
요게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써보니까 굉장히 많이 큰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 앞쪽에 전실 부분도 그렇고 뒤에 갔을 때 여기 뒤에 이너 부분에도 들어가게 되면은 요게 여기 리치폴이 있음으로써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됩니다. 텐트 문 개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안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열 수도 있고, 만약에 비가 온다거나 하면은 스킨을 이렇게 위에서도 열 수 있습니다. 양방향 지퍼이기 때문에 지퍼를 이런 식으로 열어 가지고 비가 와도 이게 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위에서 열 수 있는 방식도 있습니다. 여기 고리가 중간 무릎 높이 쪽에도 있고, 여기 위에도 이렇게 하나 더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위에서 열 때는 지퍼가 딱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이 처마가 막아줄 수 있는 높이까지만 지퍼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입구 문을 따로따로 이렇게 열 수도 있고, 만약에 한 번에 다 이제 따로따로 여는 게 아니고 이 두 개를 한 번에 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쪽에 이렇게 고리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 고리가 더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한 번에 이렇게 체결할 때는 이 고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문을 여는 밑에 부분에는 지퍼가 이제 끝까지 땅에 닿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퍼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고무줄이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상태로 팩을 받게 되면은 많이 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로프로 이렇게 체결해서 바로 이렇게 지면에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로프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지금 이너 텐트 여기 앞쪽부터 해서 전실 끝까지가 3m고 이 폭이 275cm입니다. 전실 쪽 앞에 입구 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말 수도 있고, 좌우로 커튼식으로 이렇게 좌우로 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천장에 보면은 천장 랜턴 고리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중간에도 있고, 이 뒤에도 이렇게 세 개가 달려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밖에서 말씀드렸듯이 요 부분에서 리치폴이 하나 나오는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뒤에서 봤을 때 공간의 이제 천장의 개방감이라 해야 되나? 이게 조금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만약에 요 리치폴이 없었더라면은 이제 요 자리에서부터 바로 이제 꺾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용할 때 조금 답답한 감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저 리치폴 처마가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생각보다 컸습니다. 사용했을 때. 그리고 이너 텐트 한번 보여드리면은 바닥은 약간 연한 회색깔 느낌이고, 이너 텐트 색상은 외부 스킨과 비슷하게 약간 탄 색상입니다. 고리가 지금 좀 많이 있습니다. 몇 개인지는 제가 다 이렇게 세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앞쪽에도 요만큼 있고 뒤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도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요 텐트를 4번 들고 나갔는데, 비가 오는 날 한번 이렇게 말린다고 따로 분리한 거 말고는 전부 다 같이 체결을 해서 철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설치를 할 때 보셨겠지만, 처음에 요 설치를 할 때 바닥에 천장이 보이도록 전체를 펼쳐 놓고 프레임을 이제 옆으로 슬리브 관통 형식이 아니고 프레임을 먼저 꽂아 놓고 이제 버클식으로 세우면 되기 때문에 이너 텐트를 이렇게 같이 체결한 상태에서 철수를 하고 설치를 해도 크게 이제 무리는 없었습니다. 이제 결론은 이제 다 마른다 가정 하에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일단은 스킨이 얇았고 지금 사용해 봤을 때 결로가 조금 차기는 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사용했을 때 이제 철수할 때 결로가 다 마른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 이너 텐트랑 본체랑 같이 이제 접어 가지고
접을 때도 이제 순서가 이제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바닥에 놓고 바로 펼칠 수 있도록 그런 상태로 이제 같이 접어 주시면 나중에 이제 텐트 설치를 할 때 프레임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너 텐트도 큰 무리 없이 설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너 텐트 뒤쪽에는 이런 식으로 창문이 이렇게 크게 있고,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라이트 캐빈 이너 사이즈는 가로가 250이고 세로가 210의 직사각형입니다. 사다리꼴 모양이 아니고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엑스패드 듀오 7.5 있죠? 제가 쓰는 요 매트를 양쪽에 두 개가 넣으면은 꽉 차게 들어가고 앞뒤로 10cm 딱 여유가 남습니다. 그래서 4인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이너 텐트인데 성인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타이트하고요. 이게 어른 2명에 애기 2명, 이렇게 4인 가족에는 무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너 사이즈고, 이너 텐트 앞뒤 좌우에 전부 다 이제 메쉬가 다 개방이 되는 창문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서 좌우측에 있는 창문을 열 수가 있고, 이렇게 메쉬 창도 다 개방이 됩니다. 랜턴 고리는 중간 천장 쪽에 하나 있고 뒤쪽에도 있고 좌우측에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랜턴 고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주머니가 좌우측에 있고, 이너 텐트에 전선 넣을 수 있는 지퍼는 따로 없습니다. 여기 그라운드 시트가 이너 텐트에 딱 맞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 한 30cm 정도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뭐 쿨러라든지 신발을 벗고 들어갈 때 조금 더 편하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전실 사이즈가 300에 275라고 설명을 해드렸지만 큰 텐트만 쓰시던 분들은 이 사이즈에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거든요. 제가 테이블이나 의자를 놔둬 가지고 대략적인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자리 전실에다가 스노피크 로우 쇼트 체어랑 쇼트 프레임 세트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공간이 이 정도 좌우 똑같이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 전실은 이 정도의 공간이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뭐 난로를 놔두셔도 되고, 여기 쿨러라든지 쉘프, 뭐 수납함 이런 거 충분히 놔둘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문라이트 캐빈 텐트는 뭐 전체 길이가 580인데 뒤에 저기 이너 텐트 뒤쪽에 요 공간이 70cm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510에 275짜리 텐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뒤쪽에 튀어나온 공간이 70cm를 잡아먹기 때문에 약간 의미 없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이제 신발을 놔두고 다녀도 이제 뭐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뒤쪽으로 잘 안 다니고 앞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580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510에 275짜리 리빙쉘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문라이트 캐빈 4는 이름 따라서 4인용이 가능은 합니다. 근데 짐이 많은 맥시멀 캠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텐트를 이제 사시면 안 되고, 이제 캠핑을 너무 자주 다니다 보면은 설치랑 이제 해체할 때 약간 현타 오시는 분 있죠. 약간 미니멀로 가고 싶거나 이제 뭐 2인에서 3인 가족분들이 사용하시면은 딱 좋은 사이즈의 텐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피칭하니까 조금 힘들어 가지고 앉아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수염이 좀 많이 길었죠. 몽벨 이제 문라이트 캐빈 4 텐트를 제가 서울 분당에 있는 매장에 가서 그냥 몽벨 매장 구경 좀 하려고, 이제 제가 부산에 살다 보니까는 이제 윗지방에 올라갈 일이 잘 없는데 간 김에 이제 캠핑샵 투어를 하잖아요, 캠퍼들은. 그래서 이번에는 몽벨 매장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큰 기대 없이 들어갔었습니다. 예, 들어가자마자 이제 여기 문라이트 캐빈 4 텐트를 보게 됐는데, 일단은 색감이 너무 이뻤습니다. 지금 햇빛을 안 받고 약간 흐린 날에는 살짝 연두빛이 돌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날은 이제 많이 없고, 햇빛이 조금이나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약간 연한 베이지 색상의 탄 색상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텐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가 비쳤을 때 약간 은은한 광이 나면서 이렇게 이쁜 색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요게 요 텐트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폴 때 이제 프레임 시스템도 약간 신선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보자마자 설치가 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설치하는지는 모르고 이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일단 구매하기 전에 일단 프레임이 조금 특이하다는 점과 전체적인 이제 텐트의 사이즈,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찾고 있었던 리빙쉘의 사이즈랑 거의 이제 비슷했기 때문에 이제 안에 이제 전시된 DP 제품을 봤을 때 이너 사이즈가 이제 적당하고 전실도 너무 크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 그 당시 제가 찾고 있었던 텐트의 사이즈는 전실이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던 리빙쉘 S보다는 조금 컸으면 하고, 이너 텐트도 이제 제가 보통 2명이서 사용하는데 너무 또 이제 2인에 맞게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깝깝한 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3인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이너 텐트가 달려있는 그런 리빙쉘을 조금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빙쉘, 스노피크 내에서는 리빙쉘이나 뭐 메쉬 쉘터 요런 쪽을 보고 있었는데, 그거는 또 이너 텐트가 이제 달려있는 리빙쉘이 아니고 또 약간 돔 쉘터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생각만 하고 있었고, 그거 말고는 이제 헬리녹스의 이제 터널이 이제 비슷한 사이즈인데, 터널은 일단 금액 자체가 조금 너무 비싼 것도 있었고, 사이드 쪽에 이제 X자 그 프레임이 조금 뭐라 해야지 견고하게 설치가 안 되는 그런 거를 보고 조금 이제 망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텐트가 없나 이제 검색은 하고, 리스트에 몇 개 이제 올라와 있는 게 그 텐트 헬리녹스 터널과 콜맨의 코쿤 S 그 텐트랑, 그리고 미니멀웍스의 V 하우스 M 사이즈, 그리고 단종됐는데 스노피크에서 타식이라는 텐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요 텐트랑 사이즈가 가장 비슷한데, 토류튜브 텐트랑 설치하는 거는 비슷한데 조금 작았었습니다. 그게 단종이 됐는데 2인용 이너 텐트가 있고 4인용 이너 텐트가 있는 그런 텐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텐트는 단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새 제품을 구할 수 없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생각만 하고 있고 이제 막 당장 필요하지는 않고 이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스노피크 설봉제에서 타식이 이제 출시가 된다면은 살 의향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텐트를 보게 되니까는 가격도 막 크게 이제 스노피크 대비해서 비싼 편도 아니고, 일단은 몽벨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크게 잘 몰랐는데, 제가 요 이제 DP된 텐트를 한번 보고 그 매장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던 매장을 한 2시간 정도? 제가 시간이 그때 많이 없어가지고 많이는 못 봤는데 한 잠깐 보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 매장 한 2시간 정도 전체적으로 이제 구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던 그 몽벨에 대한 이미지랑은 조금 다르게 좀 더 좋다, 이게 상품도 되게 라인업이 많고 이미지가 좀 좋아졌습니다. 그 짧은 시간 내에 한 2시간 정도 이제 구경을 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물건도 샀었는데, 그 짧은 시간 내에 몽벨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좋게 이제 바뀌면서 이제 매장 나올 때 텐트까지 이제 같이 구매를 하게 됐는데, 4번을 이제 사용해 보면서 이제 느꼈던 점은, 일단 설치랑 해체는 일단은 쉽습니다. 혼자 하기에도 편하고, 이제 프레임을 아일렛에 먼저 꼽아 놓고 이제 후크를 체결만 하면 되는 그런 방식의 리빙쉘 텐트이기 때문에 설치 자체가 편하고, 저는 이제 보통 리빙쉘 텐트나 이런 거 사용할 때 이너 텐트를 이제 달지 않고 이제 철수 해체하는 거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 텐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가능할 것 같아서 이제
이너 텐트를 달고 철수를 해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할 때도 뭐 크게 이제 프레임에 별 무리도 안 가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 사전 정보 없이 산 거에 비해서는 괜찮았고, 일단은 저 이너 텐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장에서 봤을 때 정확한 사이즈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전체적인 이제 텐트 재원 사이즈만 알고 이너 텐트의 사이즈는 모르고 이제 구매를 해서 그냥 이제 가로로 이제 뭐 더블 매트 하나만 펴고 이렇게 사용할 생각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막상 이제 설치를 해보니까 더블 매트가 2장이 딱 들어가는 걸 보고 조금 더 이제 기분이 좋아졌고, 그리고 전실에 이제 랜턴 고리가 있다는 것도 그 당시에 DPD 했을 때는 제가 미처 이제 못 봤던 부분인데, 천장에 랜턴 고리가 이제 3개나 있고, 요게 이제 또 몰랐던 부분인데 좋아지게 된 점. 스노피크 텐트는 천장에 랜턴 고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3개나 달려 있어 가지고 약간 감동했습니다. 이게 뭐 이게 크게 어려운 점은 아닌데 왜 스노피크에서는 안 달아주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고, 이게 크게 별거 아닌데 사용하면서 이너 텐트 전실에 고리가 있고 없고 차이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좋았고, 그리고 그 양옆으로 이제 나 있는 그 처마 부분에 대한 처마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생각보다 비를 많이 가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마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마음에 들었고, 그 리치폴 천장에 여기 나와 있는 리치폴 양쪽 끝에 조금 한 50cm 정도 더 확보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설계에 대한 이제 디테일한 부분, 그런 부분도 이제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전실이 이제 폭이 275cm이기 때문에 이제 좁다고, 이제 제어만 봤을 때는 많이 좁다고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막상 이게 써보니까 뭐 리빙쉘 S를 써서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여유가 있고, 또 이제 동계시에 너무 큰 텐트가 아니다 보니까 동계시에 난방 효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이제 겨울은 안 지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옴니 난로 같은 경우로 다닌다 생각을 했을 때는 영하 20도도 뭐 크게 이제 무리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텐트이기 때문에 동계 난방에 대비해서도 조금 좋았고, 그리고 이제 단점을 몇 개 말씀드려 보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뒤쪽에 이제 메쉬 스크린이 없다는 점이 있고, 텐트가 68D라서 조금 얇습니다. 얇아가지고 스크래치에 좀 약해요. 그래서 저는 좀 텐트를 좀 막 쓰는 편이라서 이거 땡기고 뭐 끌고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만 이제 힘이 가해지거나 이러면은 빵꾸가 나게 됩니다. 뭐 스커트 같은 경우에도 팩을 조금만 잘못 쳐도 바로 찢어지고, 이렇게 스킨이 얇기 때문에 이런 그런 단점인데, 이거는 뭐 꼭 이 텐트만의 단점은 아니고, 두꺼운 리빙쉘 텐트를 썼던 사람은 조금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몽벨에서도 지금 여기 리빙쉘 텐트는 많이 없다 보니까 이너 매트를 제가 계속 구하고 있는데 이너 매트를 못 구하고 있거든요. 이게 금액이 막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서, 금액도 지금 정확히는 몰라요. 이게 나온 적이 없어 가지고, 이 텐트 이너 매트가 일본 몽벨에는 이제 올라와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만원 정도, 6, 7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이너 매트를 구할 수 없다는 점, 이제 정식 제품으로 아직 구할 수 없다는 점이 있고, 그 가이라인의 위치가 조금 낮게 되어 있어서 약간 불안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텐트를 썼을 때 아직 바람이 막 그렇게 많이 심하게 불었던 적은 없어 가지고 그게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바람이 잘 흘러가게 설계가 됐다고 해도 약간 가이라인 위치가 조금 낮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약간 불안감, 그런 게 조금 있고,
문나이트 케빈4 텐트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뭐 2인이든 3인이든 4인이든 전체적으로 짐이 많이 없는 미니멀 캠퍼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은 리빙쉘 텐트고, 4인이 사용할 때는 자녀가 이제 초등학생 고학년 되기 전까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너 텐트가 아무래도 250에 210이기 때문에 4인 어른 4명이 누우면은 딱 잠만 잘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짐도 많이 없고 애기들이 많이 안 큰 그런 4인 가족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2, 3인 캠퍼 분들도 짐이 조금 많다고 생각이 들면은 이 텐트는 작다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짐을 많이 줄인 상태에서 이런 텐트를 구매해서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요 작은 요 정도 텐트를 먼저 구매를 하시고 짐을 텐트에 맞춰서 들고 나오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캠핑은 자주 가는데 이제 설치랑 해체에 대한 부담이랑 이제 압박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500에 300급 정도 되는 리빙쉘 텐트를 구매하시면 캠핑할 때 몸이 힘들지 않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입구 전실 앞쪽에 한번 개방하는 거 보여드리고, 이너 텐트를 결합한 상태에서 접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실의 전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롤업으로 말 수도 있고 약간 커튼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말 수도 있습니다. 업라이트 폴은 닫았을 때는 요 지퍼가 여기 지퍼랑 같이 이렇게 체결이 되면서 이게 가오리가 이게 합쳐지게 되고, 펼칠 때는 저 지퍼를 풀어주면은 중간에 공간이 더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펼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